자, 이번 시간은 12장 방향족 화합물의 연습 문제 풀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헤테로 방향족 화합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좀 보면은 일단 헤테로 방향족 화합물. 헤테로라고 하는 거는 탄소, 수소 이외의 다른 원자들이 포함되는 화합물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질소, 산소, 황원자죠. 물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질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헤테로 방향족 화합물.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이제 다른 헤테로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방향족 화합물이 되느냐 아니냐 그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구조적인 다양성 요구는 조금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하를 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족성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방향적 고리가 되는 이유들 헤테로 원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방향족 화합물이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는 문제들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인돌은 피롤 고리에 접합된 벤젠 고리를 갖는. 요게 피롤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고리만 피롤인데, 벤젠이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 요거는 벤조 퓨즈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벤조 퓨즈드 되어 있는 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방향족 헤테로 고리 화합물이다. 인돌의 오비탈 모양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인돌은 얼마나 많은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인돌과 나프탈렌의 전자적인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화합물로부터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질소 원자잖아요. 자, 우리는 피롤이 방향족 화합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입체수로만 따지면 4기 때문에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sp3 혼성인 게 맞아요. 그런데 비공 전자쌍이 가지고 있는 원자 같은 경우는 혼성의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sp3 혼성이었던 게 뭘로 바뀐다? sp2 혼성으로 바뀌어요.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바뀌고 p 오비탈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비공 전자쌍을 어디다 갖다 줘요? p 오비탈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고 고리 형태고 평면 형태고 그리고 파이 결합으로부터 파이 전자 총 4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 2개까지 더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파이 일렉트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4n 플러스 1을 만족하는 휘켈 규칙을 만족시키는 거죠. 여기에 질소 원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존재한다? p 오비탈에 존재한다. 그럼 여기 질소 원자의 혼성하는 뭐다? sp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전자가 총 몇 개인 거예요? 우선 파이 결합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그럼 파이 결합으로부터 8개의 전자가 제공이 되겠죠. 그리고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p 오비탈 여기에 비공 전자쌍이 존재하니까 전자 2개가 더해지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10파이 일렉트론이잖아. 그러면 4n 플러스 1에 만족합니까? 만족하잖아요. n이 2면은. 그래서 인돌도 뭐다? 얘도 방향족인 거예요. 일단 고리 형태이고 평면 형태이고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질소 원자도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하는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방향족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돌은 얼마나 많은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10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인돌과 나프탈렌의 전자적인 상호관계는 무엇인가요? 그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프탈렌도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0개의 10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방향족 고리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돌의 오비탈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질소 원자 있죠? 여기 질소 원자. 다른 것들은 다 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탄소 원자의 p 오비탈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p 오비탈의 전자 하나 그리고 인접한 탄소 원자의 p 오비탈의 전자 하나 이것들이 이제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이 구조대로만 나타내면 여기 파이 결합, 여기 파이 결합, 여기 파이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공면 구조가 그려지니까 여기 부분도 파이 결합적인 성격이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파이 전자가 이렇게 고리 형태를 이루면서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 질소 원자가 sp2 혼성이고 p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 p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볼 수 있고, 앞쪽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 전자쌍은 어디에 존재한다? p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고, 방향적 고리를 만들어내는데 포함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전자는 파이 전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 C형 간염이나 바이러스성 폐렴에 쓰이는 항바이러스 물질인 리바비린은 1, 2, 4 트라이아졸 고리를 포함한다. 왜 이 고리가 방향족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향족 화합물이 되는 조건을 만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고리,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고리를 보면은 일단은 고리 형태이고, 만족했죠? 평면 형태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두 개의 질소 원자는 sp2 혼성이니까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의 질소 원자가 문제인데, 여기의 질소 원자도 비공 전자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p2 혼성화가 변성이 일어나면서 p 오비탈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p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는 파이 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1, 2, 4 트라이아졸 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파이 전자는 몇 개예요? 2개, 4개, 여기 2개까지 6개. 그래서 여기는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4n 플러스 1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고리 평면, 모든 탄소 원자들이 모든 탄소 원자와 이제 질소 원자가 p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 컨주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의 파이 일렉트론.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리는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뒤쪽에서도 왜 이 고리가 방향적인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건데, 이 조건들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보시면 산과의 반응에서 4파이로는 카본일기 산소에 의해 양성자 첨가되어 안정한 양이온 생성물을 만든다. 곡면구조와 휘켈 규칙의 4n 플러스 2 규칙을 사용하여 왜 양성자 첨가 생성물이 그렇게 안정한가를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왼쪽 편에 그려져 있는 화합물이 파이론이라는 화합물이고요. 여기에 H 플러스 양성자를 첨가해주면 산소 원자가 H 플러스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양성자 첨가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안정한지를 나타내며 이게 방향적 화합물이 되기 때문에 안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고리 안쪽에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형태를 벤젠고리처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전자를 여기서부터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곡면구조가 산소 원자 이렇게 되고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산소 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이중결합, 그 다음에 이쪽에 OH기가 되죠. 자, 안쪽에 지금 여기가 만약에 탄소 원자라고 보면은 탄소 원자고 차지가 없다라고 보면 여기 안쪽이 벤젠고리잖아요. 형태적으로. 산소 원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플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산소 원자가 존재하든 질소 원자가 존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원자가 이온을 띠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골격 자체가 이중결합의 단일결합, 이중결합의 단일결합, 이중결합의 단일결합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쪽에 해당하는 골격이 방향적 골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해지는 겁니다. 자, 왜? 파이 결합이 3개잖아요. 그럼 파이 결합은 각각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파이 결합으로부터 총 몇 개의 전자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6개의 전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6파이 일렉트론이 되는 거니까 얘는 4n 플러스 2 휘켈 규칙을 만족하잖아요. 43번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콕스도 억제제인 백스트라는 아이족사놀 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왜 이 고리가 방향족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리 형태죠. 우선 고리 형태고 평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평면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 이것들의 위치를 좀 정해줘야 되는데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입체수로만 보면 4예요. 그래서 sp3 혼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sp3 혼성인 게 sp2로 바뀌면서 굉장히 안정해질 수 있다.
그러면 비공 전자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비공의 전자쌍을 p-오비탈로 넘겨주면서 sp2로 혼성화의 변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기 산소 원자는 sp2 혼성입니다.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가지고 있고 뭐를 포함하게 된다? p-오비탈을 하나 생성하게 되고요. 그 p-오비탈 상에 전자쌍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비공 전자쌍, 그렇죠? 여기 하나의 비공 전자쌍 어느 오비탈에 존재하는데 얘는 sp2 오비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두 쌍의 비공 전자쌍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p 오비탈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얘는 파이 전자의 포함이에요. 근데 얘는 sp2 오비탈에 존재하잖아요. 얘는 파이 전자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구분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 모든 탄소 원자들이 p 오비탈을 모든 탄소 원자, 산소 원자, 질소 원자가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죠. 얘도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질소 원자는 어차피 sp2 혼성이니까 당연히 p 오비탈 존재하는 거고, 그 p 오비탈이 인접한 탄소 원자의 p 오비탈, 거기에 존재하는 전자 하나씩을 이용해서 파이 결합을 만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 1, 2, 3은 다 만족했고, 그럼 파이 전자의 개수를 보면은 여기 2개, 여기 2개, 그리고 여기에 p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 2개. 그래서 I족사절 고리 같은 경우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파이 전자의 개수가 6개입니다. 즉 4n 플러스 2를 만족하죠. 휘켈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44번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처음 연구되었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엠페닐 시드노는 전형적인 방향적 분자처럼 행동한다. 휘켈의 4n 플러스 2 규칙을 이용하여 이를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편의 화합물 이거의 곡면 구조를 그려보면 여기에 전자쌍을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자, 이쪽 편의 고리 탄소 원자 이외에 다른 원자가 포함돼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원자가 차지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기 파이 결합이 2개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 산소 원자는 앞쪽에서 본 것처럼 여기는 p 오비탈이 존재하고요. 여기는 sp2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왜? 이 산소 원자의 혼성화가 보니까 sp2 혼성이니까. 자, 그래서 파이 결합의 전자 2개, 그리고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쌍 2개 해서 여기 고리에 해당하는 전자, 파이 전자가 6개예요. 4n 플러스 2를 만족하죠. 그래서 방향적 고리가 되는 겁니다.